안녕하세요. 세계 음식 문화 여행의 우영민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식생활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중에서 이제 남유럽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남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서양 문명이 시작됐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문명을 꽃피우는데 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그 매우 중요한 역할들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문화가 이동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남유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베리아, 이탈리아, 발칸 세 반도의 안에서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중 기온이 높은 지중해식 기후로 인제 영향을 받는 것이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엔 약간의 비가 내릴 뿐이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밭농사보다는 가수원과 원예 농업이 굉장히 출중하다는 것도 인제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이탈리아를 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부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약간 국을 쉬는 장화 모양의 이런 지도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길게 생긴 지역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화 발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렇게 모양이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북쪽에는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그다음에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렇게 이제 지역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뭐 유고슬라비아도 있고, 뭐 프랑스를 거쳐서 그 왼쪽에는 스페인도 같이 인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인제 나라로 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이태리이기도 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1년 내내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가장 좋은 시즌은 관광 시즌은 7 월이나 8월 정도에 인제 관광 시즌으로 꼽고 있어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햇빛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7-8 월에 관광을 할 거면 7-8 월에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라틴계의 이탈리안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는 독일과 프랑스계의 소수 민족들도 살고 있고, 이탈리안이라고 하지만 순수 로마의 후예들은 아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좀 약간 혼혈 위주로 그리고 사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인제 음식 문화를 좀 보시게 되면, 음식 문화 차원에서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많은 자치 도시들과 지역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역사적 현실하고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다양한 음식이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선진 문화 지역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뜨거운 음식들을 중심으로 육류하고 빵으로 대표되는 동물성과 식물성 재료들이 이상적인 결합의 기초 음식 문화의 전통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제 뭐 동물성인 거, 식물성인 거, 그리고 해산물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조화롭게 음식이 잘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문화 같은 경우는 역사적 영향 위에도 그 지리적인 특성이나 지중해성 기후,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요렇게 국 모양으로 돼서 삼면 자체가 다 바다로 돼 있잖아요, 이탈리아도. 그래서 그런 기후의 혜택, 지중해성 기후의 혜택과 그다음에 기독교보다는 직접적인 지배를 통해서 인제 성숙이 되었다 인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종교적인 문화보다는 그 나라만의 그 이탈리아만의 얘네들이 인제 자기들만의 인제 음식 문화를 인제 꾸려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쪼개져 있었던 지역 자치가, 아까 자치도시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제 지방색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태리 요리는 그 거의 대부분이 이태리 요리가 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향토 요리, 그 지역 요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한, 그래서 이태리 북부하고 남부하고 또 이 음식 자체에
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북쪽 같은 경우는 버터와 쌀로 만든 요리가 발달이 되어 있고, 남쪽 같은 경우는 올리브하고 파스타를 이용한 요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북쪽 요리, 남쪽 요리 이런 스타일이.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나라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북쪽하고 남쪽하고 스타일이 다 틀리지 않았나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적인 특색이나, 그리고 그다음에 기후적인, 그다음에 토양적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제 어떤 것들을 재배하고 어떤 것들이 많이 나느냐,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 요리 자체의 특색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경 자체가 인제 프랑스하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이런 것들이 그 나라가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만의 인제 요리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영향도 받았을 거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거를 인제 이태리 요리로 인제 정착을 시켜 놓은, 그래서 이태리만의 음식 문화로 자리를 잡게 만드는 그런 인제 스타일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는 알프스 산맥과 바다에 이렇게 있어서 자연적인 혜택이 굉장히 풍부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버터라든지 치즈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쪼끔 더 인제 많고, 메뉴가 많고, 그다음에 쌀로 만드는 요런 리조또 형식의 요리들이 인제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버터를 이용한 크림 스타일의 요리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인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보시게 되면 맛이 좀 진하고 감칠맛이 나는 강한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피렌체 중심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제 지난 그때 그 프랑스 때 메디치가 혹시 기억나세요? 메디치가, 이태리에 있는 메디치가 가문들이 프랑스로 와 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식사요법이라든지 식사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리를 잡게끔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 피렌체 그 이 그 메디치가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제 좀 약간 '프랑스 요리의 원조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스카나 지방에서 아무래도 올리브나 포도 재배가 인제 중부 지역인 토스카나에서 올리브하고 포도 재배가 되게 왕성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인제 와인 생산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하게 되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이제 요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로. 그리고 뭐 또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까르보나라라는 이 파스타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이태리 로마 중심, 중부 로마 중심의 대표 음식이 된 거죠. 그래서 중부 하면은 까르보나라 파스타. 그리고 인제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조건으로 음식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올리브 오일과 그다음에 토마토 파스타 이용한 요리가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탈리아 최남단에 있는 시칠리아 섬, 여기에는 인제 아무래도 그 바다하고도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뭐 어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요리들이 또 많이 있고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래서 파스타하고 와인, 설탕 이런 게 전해지는 지역이 남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제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토마토가 풍부해서 토마토를 이용한 소스나 파스타가 또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피자. 그래서 이태리 남부 쪽에 나폴리 피자의 원조격이죠. 그래서 나폴리 피자라든지, 그리고 건조 파스타의 본고장이긴 해요. 원래 이태리 쪽에서는 파스타 면 자체를 이제 생 파스타로 인제 거의 많이 해서 먹거든요. 근데 건 파스타가 인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후에 인제 전 세계적으로 인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먹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 원조 자체, 그 본고장이 인제 이태리 남부 쪽에서 만들어낸.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피자 드실 때 이 치즈 있죠. 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 그 치즈 자체도 이제 이태리 남부 쪽에서 먼저 인제 만들어진 그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고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는 크게 북부, 남부로 나뉘지만 또 북부, 중부, 남부 요렇게 3 개로 인제 음식 문화를 또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안들의 인제 식생활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전통적으로 5 번의 식사를 해요, 이탈리안 사람들은. 그래서 아침, 그래서 콜라지오네라는 아침,
그래서 대부분의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로 그냥 아침 이게 아침이다. 아니면 거기에 인제 크루아상이라든지 브리오시라든지 빵 한 조각을 같이 먹는 정도. 그다음에 인제 스푼티노라고 해서 오전 11시 그래서 아이들을 인제 학교에 보내고 간식으로 인제 뭐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전 11시 니까 아점이라고 하죠. 아침과 점심 사이. 그래서 스푼티노. 그다음에 점심 식사는 프란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인제 그 이태리 같은 경우는 시에스타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1 시부터 4 시까지는 무조건 다 상점들이 문을 닫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인제 점심 식사를 느긋하게 정찬으로 즐기는 그래서 그런 그 스타일이 원래는 이태리 스타일인데 지금은 현재 인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때우는 정도?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런 스타일로 또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리고 인제 메렌다라고 해서 오후 4 시에 오후 업무가 인제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5시 정도에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거나 구운 케이크나 커피를 마시는 그게 인제 메렌다. 그리고 저녁 식사 체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7시 반 정도에 식사를 인제 시작을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보통은 8시 반 전후로 해서 인제 저녁 식사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서 정찬을 즐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인제 하루에 5 끼를 먹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는 정찬 코스 식사는 항상 와인과 함께 인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탈리아 식사 예절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자유로운 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인제 독특한 미신이 있기는 있어요. 소금이나 후추통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받으면 좋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소금이나 후추통을 쓰고 나면은 본인은 그 쓴 자리에다가 직접적으로 갖다 놓고 상대방에게 건네지 않고 권유하지 않고 "이거 사용해 봐." 이러고서는 건네주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래서 직접 가서 뿌리고 그리고 그거를 또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런 인제 미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집 나라마다도 또 약간의 그런 스타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샐러드를 즐길 땐 소스는 항상 개인 접시에 따로 담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각자의 입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탈리안들은 드레싱을 올리브 오일이나 비네거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섞어서 즐긴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먹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맞춰서 먹는 그래서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비네거는 이제 식초 예. 식초를 해 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먹는. 그래서 전체 요리라고 하는 거는 안티파스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입맛을 돋구는 우리가 에피타이저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태리어로는 안티파스토라고 얘기를 해서 간단한 야채나 어패류를 인제 마리네이드를 하는 그것들을 이제 먹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맑게 끓인 스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전체 요리로는. 그리고 뭐 햄이나 과일, 쇠고기 카르파초. 카르파초는 쇠고기의 날 것을 얇게 저면서 그 위에 인제 올리브 오일이나 식초 뭐 마요네즈 이런 것들을 넣어서 먹는 그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카르파초나 아니면 토마토 카나페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인제 차가운 메뉴들이 인제 전체 요리로 많이 나가죠. 예. 그리고 첫 번째 인제 접시는 프리모 피아토라고 하는 파스타와 같은 밀가루 요리나 아니면은 쌀로 만든 리조또를 인제 먹어요. 그래서 야채 중심의 인제 가벼운 것부터 고기, 어패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이런 부분까지도 인제 같이 먹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접시는 세컨도 피아토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는 이제 생선과 해물, 고기 메인 디시가 인제 올라가는 거죠. 첫 번째 접시는 약간의 그 입맛을 돋구는 정도 파스타나 리조또가 나왔다면 두 번째 접시는 이제 해산물, 고기나 이런 것들에서 메인 디시가 인제 나오는 그런 인제 요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티본 스테이크라든지 아니면 송아지 고기 뭐 이런 것들을 인제 내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아니면은 뭐 주로 간단하게 찜, 조림, 소테 뭐 튀기는 거 이런 것들도 인제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후식으로는 이제 돌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돌체는 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커피 머신이나 커피 이런 거 보면 돌체라는 뜻이 있죠. 그게 인제 돌체가 후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식사 후에 인제 치즈를 먹고 달콤한 케익이나 과일, 디저트를 먹은 후에 커피나 식후, 술로 식사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커피 자체가 인제 식후로 들어가는 그래서 돌체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산뜻한 맛의 아이스크림이나 달콤한 티라미수 그다음에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나 이런 것들이 후식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인제 이태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러멜 소스를 뿌린 판나코타하고 그다음에 생크림이 올라간 카사타, 그리고 딱딱하고 인제 달콤한 비스코티, 이런 것들도 인제 후식으로 디저트로 많이 먹는.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의 정餐코스는 크게 인제 4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다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태리 같은 경우는 각종 요리 재료나 이런 것들이 인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태리에서 빠지지 않고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인제 토마토. 예. "토마토가 빨개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래진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다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모든 뭐 그런 여자한테도 좋지만 또 특히나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토마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과일로 여기죠. 근데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채소예요. 채소과로 들어가는. 그래서 칼로리도 적지만 이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하죠. 이태리 요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료로도 꼽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토마토는 인제 푸른색은 별로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식용 토마토를 만들어낸 게 나폴리 지방이에요. 그래서 아까 남부 지방에서 우리가 토마토나 이런 것들도 인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나폴리의 양질의 토양과 그다음에 키워내는 이 기후나 이런 것들이 토마토가 굉장히 잘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제 키워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황금의 사과라고도 인제 이태리 쪽에서는 부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사과를 굉장히 좋은 과일로 취급을 하잖아요. 이태리에서는 인제 토마토를 그렇게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라든지 지방을 분해해 주는 이런 비타민 B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두뇌 활동에도 좋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기나 생선, 기름기가 많은 음식 같은 경우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산성식품인 이런 고기류나 이런 것들을 중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토마토 자체를 생선과 이런 것들과 같이 먹었을 때 사람 몸에는 훨씬 더 알칼리성으로 인제 변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토마토는 클수록 당도가 높고 토마토는 실온에 보관을 해야 더 맛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인제 조리할 때는 콩카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콩카세라는 게 뭐냐면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제 껍질이 질기니까 껍질을 한번 살짝 데쳐 가지고 얘는 껍질을 벗겨내는데, 그냥 데치면은 나중에 잘 안 되니까 꼭지 부분 말고 꼭지 부분 반대쪽에다가 열십자로 칼집을 넣어 가지고 데쳐내면은 열십자로 칼집 낸 데가 요렇게 벌어져요. 그럼 거기 껍질을 벗겨서 안에 토마토에 있는 껍질 말고 안에 있는 고 내용물을 이용해서 인제 파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그걸 인제 콩카세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토마토 홀,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완전한 프레시한 생토마토고 인제 토마토 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진에 제가 지금 넣어 놨는데 토마토 홀이 이거고요.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홀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토마토를 다 인제 콩카세를 해 가지고 얘네들을 안에 있는 껍질이 제거된 이 안에 있는 토마토 자체를 통조림에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해서 인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파스타라든지 피자 만들 때 소스 만들 때 그때 인제 사용하는. 그리고 페이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네들을 토마토를 다 으깨 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약간 고추장식으로 만든, 예, 그런 농축을 시켜서 얘네들을 약간 쪼끔 걸쭉하게 만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스타를 만들 때는 페이스트, 토마토 홀 2개 다 씁니다. 다 쓰고 또 뭐 후레시하게 토마토도 또 해 가지고 넣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를 인제 건조시킨 것으로 인제 말리는 과정에서 이런 감칠맛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말린 토마토들도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이태리 사람들은. 약간의 인제 떫은 맛이나 이런 것들도 있다. 사용할 때 잘게 다져서 파스타와 함께 버무리거나 스프나 오믈렛에 넣어서 먹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와인 비네거. 그래서 우리 인제 포도주, 와인 식초라고 인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와인 비네거 같은 경우는 포도로 만든 와인 식초인데 현미 식초보다 신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샐러드나 이런 데에다가 인제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레드가 있고 화이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레드 비네거는 떫은 맛이 있고 깊은 맛이
있는 반면에 인제 뭐 그 화이트 비네거 같은 경우는 산뜻한 맛이 강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마리네이드 할 때 사용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화이트 비네거 같은 경우는 생선 요리나 이런 데 많이 어울린다라는 거. 그래서 고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파마산 치즈 가루. 그래서 파마산 치즈가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정식 이름으로는 파르미자노 레자노라고 하는 그 지방에 파르마 지방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파마산 치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치즈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맛과 풍미가 있는 것으로 인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덩어리째로 판매하는 거를 거의 대부분이 인제 그레이터나 이런 거에다가 치즈 그레이터에다가 갈아서 사용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건 통에 갈려져 있는 통에서 이렇게 뿌려 먹는 형태의 가루 형태로 된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제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으면 약간의 감칠맛도 있고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 쿰쿰한 맛도 있고 파스타나 리조또의 그 풍미나 이런 것들을 더 살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먹죠. 그리고 크림 소스와 토마토 소스나 이런 데에도 인제 많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뭐 파스타를 먹을 때 피자를 먹을 때 많이 먹기도 한다라는 거. 대신 이제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에는 뿌리진 않아요.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에 뿌리면 얘네들 두 가지가 쿰쿰한 게 이렇게 만나서 오히려 좀 약간 음 좀 맛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좀 이걸 잘 느끼시는 분들은 '어 뭐지? 이거 좀 약간 걸리는 이 맛은 뭘까?' 이런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경우는 이태리 남부에서 인제 대표적인 치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 소젖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인제 우유로 많이 만들기는 해요. 그래서 치즈 특유의 냄새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제 대표적인 치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토마토하고 같이 우리 발사믹 소스 뿌려 가지고도 저 샐러드 식으로도 많이 먹죠. 카프레제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로도 인제 많이 먹는 게 모짜렐라 치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인제 우리가 피자를 만들어 먹을 때는 피자 치즈로도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 치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스한 치즈 같은 경우는 토마토와 같은 두께로 썰어서 바질과 올리브유 곁들여 먹는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샐러드. 이게 인제 이태리의 대표적인 샐러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폴리식 피자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재료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피자와 그라탕에 얹어서 인제 구워 먹는 그게 인제 모짜렐라 치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이태리 사람들이 올리브 오일 많이 먹죠. 최대 생산지이기도 해요, 이태리에서. 그래서 토스카나 지방에서도 많이 인제 나타나는 많이 재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올리브 열매를 압축해서 짜낸 기름, 이 안에 인제 올리브에는 비타민하고 토코페롤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을 또 많이 마시게 되면 "건강해진다."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올리브 오일은 굉장히 오일 중에서도 최강자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하죠. 대신에 인제 발연점이 낮아요. 그래서 식용유하고 쪼끔 다른 거는 식용유는 발연점이 좀 높기 때문에 튀김이나 이런 거 할 때 상관없는데, 얘네들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튀김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금세 애들이 그냥 연기가 나 버리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튀김으로 사용하지 않고, 첫 번째 짠 게 엑스트라 버진이고 올리브에서 두 번째 짠 게 퓨어예요. 그래서 퓨어를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이 인제 튀김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 있죠. 엑스트라 버진으로 튀김해 가지고 BBQ.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인제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제 그 회사에서의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또 뭐 노하우가 있으니까 고렇게 해서 인제 사용을 또 하기도 하죠. 자연 상태 그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소스나 드레싱으로도 인제 많이 먹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파스타에서 또 인제 올리브 오일을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늘이에요. 이태리 사람들이 마늘을 되게 잘 먹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먹는 방식이 좀 틀리죠. 우리나라는 마늘을 쪄서 이거를 찌개에 넣고 뭐 버무릴 때 같이 넣고 하기 때문에 그 마늘의 찐맛을 먹는 거고, 이태리 사람들은 마늘을 다 슬라이스하거나 그 자리에서 고대로 생마늘을 그대로 다져서 사용하기 때문에 쪼끔의 그 진한 맛은 좀 덜 느끼게끔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늘에 인제 있는 그 독특한 냄새, 이런 것들로 인제 이태리에서는 대표적인 향신료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곱게 다져서 인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칼로 눕혀서 으깨는 정도로 사용하는
어 주로 인제 올리브 오일에 볶아 가지고 마늘의 향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제 요리를 인제 더해 주는 그런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제 각종 재료들을 좀 많이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음식의 인제 특징 중에 보시게 되면 대표 요리가 이제 파스타가 있죠. 파스타 같은 경우도 인제 수프 대신에 먹는 것이 이태리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밀가루를 이용해서 반죽한 건데 이 파스타는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스파게티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펜네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게 파스타고요. 파스타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알 수는 없고 그거에 맞게끔 인제 또 인제 나와 있는 거 뭐 푸실리 여러분들 많이 보는 거 푸실리 그다음에 뭐 펜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스파게티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스파게티 요리는 인제 미트 소스나 볼로냐냐, 토마토를 친 나폴리식이냐, 달걀 노른자 베이컨을 넣고 파마산을 넣는 까르보나라냐, 아니면 모시조개를 넣고 만든 봉골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인제 다 각기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뭐 이탈리아의 작은 고추인 페페론치노하고 올리브유만 넣은 알리오 올리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넣는 재료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은 이제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가공 육류와 소시지 이태리 같은 경우도 인제 소시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파르마 햄이 있기도 하거든요. 돼지고기를 젖먹이 새끼 돼지 껍질로 싼 볼로냐 인제 소시지 이런 볼로나 소시지 모르타델리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공 육류와 소시지도 되게 유명하다는 거. 그리고 육류 요리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고기는 인제 석재나 숯불에다가 인제 구워서 먹는 그런 요리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바치오라고 해서 어린 양고기를 마늘과 로즈마리에 곁들여서 오븐이나 숯불에 구운 거. 그래서 이거는 인제 봄 때 먹는 기후 식품이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선 요리도 굉장히 인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치에서 오징어까지도 인제 많이 먹어요. 원래 유럽 사람들이 오징어를 잘 안 먹거든요. 오징어를 잘 안 먹는데 이태리에서는 오징어도 인제 잘 먹는다라는 거. 모든 생선을 잡아서 생선 튀김이나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생선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한다라는 거. 특히나 조개류 같은 경우는 엄청 잘 활용해서 먹는다라는 거. 스프로도 하고 소스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인제 잘 활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고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음식인 인제 파스타가 유명하죠. 그래서 파스타 같은 경우는 남부의 이태리 요리에서 인제 발달이 된 게 시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삶아 녹아도 불지 않는 파스타. 우리나라는 국수 그냥 일반 삶아 놓으면 나중에 다 불잖아요. 근데 파스타 같은 경우는 거의 불지 않고 고대로 인제 유지가 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인제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피자는 원래 이태리 음식이 아니라 그리스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쪼끔만 동그랗고 납작한 빵 이 피타에서 인제 원인 유래가 됐다고 해서 피자. 원래는 피타인데 그거를 인제 피자로 인제 발음이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인제 피자는 거의 이태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전에 인제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제 알려지게 된 게 세계 대제국이 인제 건설됐던 로마인들에 의해서 인제 피자가 인제 전 세계적으로 인제 나타나기 시작한 형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태리에서도 유명한 피자집들은 주로 이태리 남부 쪽에 로마나 나폴리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전통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한다면 이태리 남부 쪽으로 인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하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먹고 있는 피자 스타일은 미국 피자 스타일이고요. 이태리 피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그 위에 인제 소스하고 그리고 이제 채소나 이런 것들 쪼끔 간략하게 들어가는 정도?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조또.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인제 쌀 음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름에 인제 쌀과 채소를 넣고 볶다가 거기에 인제 포도주를 넣어서 향을 내고 그다음에 닭육수를 넣어서 인제 푹 익혀 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제 뭐 밥을 지을 때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밥은 그냥 얘네들이 쌀을 씻어서 밥솥이나 아니면 냄비에다가 얹고서는 끓여서 뜸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리조또는 아예 그냥 쌀을 볶아서 그 안에다가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넣어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거의 인제 끓여내다가
찜을 들여서 먹는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올리브 절임으로 해서 먹기도 하는데 이걸 기름으로 짜서 먹는 게 인제 올리브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제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빼놓지 않고 인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류라든지 빵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데도 위에다가 인제 올리브유만 뿌려 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인제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시면 올리브유에 인제 와인 비네거를 섞어 가지고 식전 빵으로 나온 거에 같이 인제 찍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리브유도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치즈. 치즈를 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인제 치즈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프랑스하고 이런 스위스가 쪼끔 더 우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태리 피자는 쪼끔 이태리 치즈는 쪼끔 인제 생각을 안 하시는데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모짜렐라 치즈라든지 파마산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제 굉장히 유명한 이태리에서 가장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제 피자를 만들 때 거의 대부분 모짜렐라 치즈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인제 보실 수 있고요. 향신료 같은 경우는 요리의 맛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태리 허브 중에 하나가 바질이에요. 그래서 바질이 이태리용으로 인제 보시면 되고요. 산뜻하고 달콤한 향기가 나고 신선한 잎을 그대로 쓰는 거. 그래서 허브의 그 향기나 이런 것들은 바질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생선의 비린내라든지 육류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식초.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천연 식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포도주로 만든 식초와 백포도주로 만든 식초 이 두 가지 맛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백포도주 식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물 요리, 적포도주 식초는 육류 요리에다가 인제 많이들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지방 특유의 인제 와인들이 다 인제 비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로나 지방이라고 해서 베로나 중심으로 한 11도 정도 되는 그 화이트 와인 이런 것들은 이제 생선 요리하고 인제 곁들여서 먹었을 때 가장 좋은 와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토스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지방에서 깐띠라고 하는 붉은 와인, 이태리 대표로 하는 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와인 자체는 이제 비프 스테이크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그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탄닌 성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빨간 아니 그 저기 육류 고기하고 굉장히 잘 맞다. 라초 지방에서 나오는 이제 화이트 와인도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폴리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와인. 그래서 이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다 있어요. 근데 인제 나폴리 지방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와인이 레드 와인이 인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좋아하고요. 시칠리아 지방 같은 경우는 그 기후와 지형의 영향으로 굉장히 알코올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제 화이트 와인을 인제 주로 만들어 내고 생선 요리에 곁들여 먹으면 굉장히 좋은 와인이 생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뭐 기타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제 뭐 스푸만티나 이런 것들도 술 종류로도 인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와인은 거의 보통 인제 식전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태리 같은 경우도 네 식사 예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모든 요리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서 먹기도 하고요. 대신에 인제 감자튀김이나 뼈를 빼지 않는 고기, 빵 이런 것들은 손으로 먹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할 때 팔꿈치 그 식탁 위에다가 올려 놓는 분들 계시죠? 저도 약간의 습관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걸쳐 놓고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이태리 사람들은 이렇게 팔꿈치를 식탁 위에 걸쳐 놓고 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건 실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 대부분은 큰 접시에 담겨져서 나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각자가 서빙을 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지적거리는 거.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실례죠. 네. 그 같은 실내라고 보시면 되고 식탁 위에는 항상 올리브유하고 소금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태리 하면은 올리브를 빼놓고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리브유나 소금이나 후추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건네받아서 뿌리는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미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인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사람들한테 인제 건네받는 것이 또 예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쪼끔씩은 인제 다른 식사 예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샐러드는 반드시 각자 접시에 덜어서 한꺼번에 버무리지 않고 소스를 뿌려 먹는 거. 네. 소스를 뿌려 먹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제 각자 접시에다 덜어서 이제 한꺼번에 막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소스를 쪼끔 쪼끔씩 뿌려 가면서 그 위에 있는 그 채소를 같이 곁들여 먹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소스가 따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올리브나 소금이나 후추를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인제 제조해서 먹게끔 하는 게 인제 이태리식 만의 인제 또 식사 예절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탁이나 식탁을 떠나서도 트름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큰 소리로 코를 푸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사 예절법들이 인제 이태리에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예절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인제 이태리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인제 '아,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이네. 이 부분은 알았던 부분이네.'라고 인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건데, 한 번쯤은 좀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혹시 또 이태리 쪽으로 여행을 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제 하고요.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